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개혁신당 김용만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피처링 나붐소 피마르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해야 돼요. 예, 앞서 김문수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6일에서 7일 ARS 방식으로 실시한 겁니다. 이재명 54.9, 김문수 37, 이재명 56.1, 한덕수 36.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어떤 여론조사를 말씀하셔도 저희 제작진 다 찾아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원고에 없는 거 말씀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찾긴 찾는데 힘들어요. 일단은 저 의원님, 예. 웃을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왜요? 예? 왜? 즐거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제 1시간 동안 두 사람을 왜 만났다는 겁니까? 다 보셨어요? 뭐 100% 다는 못 봤지만 뭐 네. 상당 부분 다 봤습니다. 보길 잘하셨던 것 같습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죠. 네. 뭐 어제는 그래도 뭐 대략적인 결말이 날 줄 알았는데 이제 빈손 회담으로 결론 났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분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진심이 드러났고 네. 사실 후보 단일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런데 지금은 크게 보면 후보 단일화 있던 대의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방식이라든 이런 것도 사실은 차이가 없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예.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의에 의해서 저는 방법이 이제는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세요? 그런데 저는 예.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후보 단일화가 막 깨진다. 그렇게 되면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또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무도한 이재명 그래요. 정부 출연하는 데 대한 어떤 예. 어떤 그 공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되리라서 봅니다. 자, 어제 이 그 공개 보셨죠? 예, 봤죠. 네, 저도 봤어요. 예. 이거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공개하자고 그랬다던데 예. 이거 왜 공개하자고 했던 거라고 짐작하세요? 일단 한덕수 후보의 어떤 주장들이 예. 명분이 없다는 거를 라이브로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어제 저 그 만남을 이렇게 라이브로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어떤? 그 하필 야외로 장소를 정해갖고 예. 두 분들이 1시간 대화하고 또 기자들하고 하는데 오래 야외에 계속 예. 있었잖아요. 예. 두 분 연세 합치면 150세가 넘는데 그러다가 감기 들면 어떡하시려고 저렇게 오래 야외에 있나. 아, 왜 그러세요? 장소를 좀 실내로 잡지. 지금 이제 야외 유세하고 선거 운동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두 분 연세 합치면 150살 넘는 건 팩트잖아요. 걱정입니까? 아니면 걱정이죠.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 예. 어쨌든 예. 그래서 하나 더 누가 나름대로 유권자들한테 더 저 어필했을 것 같아요. 어제 그걸 보니까 야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답게 출신답게 예. 한덕수 후보의 대화 점유율이 한 90% 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무슨 말만 꺼내면 자르고 자기 얘기하고 말할 네. 틈을 안 주더만요 보니까. 근데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거는 거의 분량을 비슷하게 편집을 해서 그렇지 예. 처음부터 그 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한덕수 후보 혼자 얘기하는 거였어요. 혼자.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그 혼자 얘기한 게 짧게. 아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들어볼게요. 그래서 앞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하긴 축구가 보면 점유율이 높다고 골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동남아랑 네. 갈 때 꼭 그래. 점유율 80%인데 0대0 뭐 이럴 때.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어제 또 결정적인 실수를 뭐요? 했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단일화 안 되면 입당 안 한다. 나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바로 입당하지만 네. 단일화 안 돼서 그 하면 입당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그 후보 안 되면 입당도 안 하겠다는 사람 여태까지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그분을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탄이에요. 왜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자기 후보 등록 아예 안 한다 그랬잖아. 네. 그거에 이은 또 두 번째 큰 실책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어제 그 얘기는. 저 입당 저 후보 내가 후보 되면 입당하겠다. 그렇지.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네. 아니 말이라도
내가 안 되더라도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립 서비스라도 해야지. 예. 자기로 안 되면 아예 입당도 안 한다고 하니 난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당원들은 속상했을 거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자, 당원에게 묻겠습니다. 전 의원 어떻습니까, 저거? 예,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예. 한덕수 후보가 저는 어떤 그 좀 실수가 저는 두 가지다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너무 모든 것을 당 지도부에 좀 뭐 맡겼다.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권력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 등록 전까지 안 되면 이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벼랑 끝 전술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본인의 어떤 카드를 다 보여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예. 또 뒤집어서 또 생각해 보면 예. 아직도 이제 여의도 문법에 그 익숙하지 않은 분이 본인의 어떤 솔직한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업됐다는 예, 거죠? 22번이나 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어제 회담은 공개 토론 형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언론에 이제 비춰졌는데 예. 공개 토론에 나왔을 때 한덕수 후보자의 어떤 본 모습을 봤을 예. 때 이재명하고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또 예. 인식도 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일단 의원님 네. 솔직히 네. 쌍권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 편이죠. 저는 쌍권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편도 더는 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예. 참 아이러니한 건데 네. 지금 우리가 경선을 시작했을 때 이제 생각해보면 경선 시작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빅텐트 논의가 계속 그 많이 돼 왔었고 네. 그 빅텐트 논의의 가장 핵심이 한덕수 당시의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 오픈된 마인드로 하겠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단일화 하겠다고 또 주장하신 분이 또 김문수 또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은 한덕수 후보는 외부에 있지만 당연히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하에 이야기가 됐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빨리 하자. 뭐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기에는 그냥 한덕수 후보 편처럼 보여가지고 왜냐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심하니까 알량한 후보자를 지키려고 네가 지지율이 안 올리니까 그런 거지 네가 끌어들였지 누가 끌어들였어 이런 얘기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가정에서 네. 상당히 이제 양측의 좀 감정이 좀 격화가 됐죠. 특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이제 가지면서 누가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당 지도부의 반응이 누가 끌어들이냐 하면서 이제 좀 날선 반응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예. 후보 교체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기호 2번 후보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헐. 이게 정말요? 지금 보니까 왜요? 쌍권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로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혼속주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뭐 여론조사 돌리고 있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지금 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도 소집해놓고 다 준비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선관위에 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당 대표에 지금은 이제 도장. 비대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직인이 찍힌 공천장 사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관위 등록할 때. 근데 한덕수 후보로 해서 찍어줄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덕수 후보로 일단 기호 2번 후보로 등록을 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가처분. 가처분 보면 아니 누가 봐도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정통성은 김문수 후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 그 당원에 나온 그 제가 보기엔 그 무리한 적용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후보자에 그러니까요. 대한 결정을 뭐 비대위 살 수 있다 이런 후보자 거. 선출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보기엔 그건 절차나 어떤 경선 방식에 대한 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거를 후보 자체를 교체하는 거에 적용해서 하면 법원에서 나중에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는 지위 상실이에요. 어? 근데
11일까지 선관위에 등록 안 하면 등록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기호 2번 후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이준석 후보가 제일 신나게 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오, 아, 전 그래? 예. 국힘이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등장, 뭐 그 전에 대선 후보일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처음부터 깡그리 무시해요. 이번도 또 그런 사태라고 보는데 예. 지난번 공천도 그렇고 모든 걸 뭐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 결정도 세상에 그 사람 때문에 당선 무효가 돼서 생긴 보궐선거인데 그 원인 제공자를 사면복권 시켜서 바로 또 공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매번 이러다 망했다고. 이번엔 정말 크게 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 주장대로 하면 만약에 왜냐면 앞서 김지원 실장 뭐라 그랬냐면 이 여론조사 보나 마나다. 문항 자체가 무조건 한덕수 후보가 이기게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김지원 실장 얘기입니다.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리고 근데 김문수 후보 반발해요. 당에서 김문수 후보 도장 안 찍어주고 한덕수 후보로 바꿔가지고 전군에 도장 찍어요. 그래서 기호 2번 한덕수 해서 등록시켰는데 법원에서 제동 걸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런 일은 일어날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법원의 그런 어떤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양 진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썼고 뭐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어떤 방안인 것이고 그 얘기는 법원은 정당의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 말씀이세요? 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법원 같은 경우 일단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방법을 이제 협상의 어떤 지렛대 도구로 지금 이제 양진영에서 이제 쓰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김재원 비서실장 말이 약간 조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오늘 또 뭐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요? 그런데 뭐 여론조사 보나 마나다. 이거는 뭐 설계가 그래 됐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몸담고 있는 어떤 정당의 어떤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깡그리 왜곡하는 그런 것이고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을 마치 이제 한덕수로 뭐 교체를 전제로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어떤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이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을 저는 가소평가하는 것이라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결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일화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한덕수 교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절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망?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후보 등록 모든 국민의힘 기호 2번 누가 달고 나올 것 같아요? 기호 2번 뭐 제가 그걸 알았으면 메리도 돗자리를 뭐 깔아야 되는데 근데 아니 뭐 보기는 예, 간단하구만. 예, 예. 김문수, 한덕수 아니면 없다. 셋 중에 하나인데 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결과를 어떻게 장담하겠 저는 그만큼 팽팽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엔 지금 그 이 다툼은 뭐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선은 이미 포기했어요. 어떻게 이겨요? 빅텐트는커녕 지금 국힘도 두 조각 나게 생겼는데 무슨 빅텐트예요? 대선은 다 포기했어요. 양쪽 다. 결국엔 당권 싸움인데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권 싸움인데 지금 당 지도부는 5월 11일 일요일에 최종적으로 기호 2번 후보는 한덕수 후보로 등록시킬 겁니다. 근데 이거 무효될 거예요.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경선 다 거친 사람이 멀쩡히 두 눈 뜨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루도 안 걸렸지 사실은. 어제 밤부터 해서 오늘 낮까지니까 그냥 후다닥한 여론조사 결과에 뭐 수치를 갖고 후보를 교체해버려? 이걸 법원에서 인정해 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호 2번 후보 정말 없어져요. 김영남 의원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역시나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아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2년도를 생각하면 그때도 사실은 후보 단일화에 엄청난 어떤 상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 그 노무현 후보, 이청 후보 격차가 지금부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뭐 아직 그 한 달여 가까운 어떤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또 여론조사상으로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해볼 만한 싸움이 좀 된다.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어떤 다툼을 뭐 당권 다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한덕수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어떤 당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을 이재명에 맡겨서는 큰일 나겠다 하는 어떤 두 분의 어떤 진정성은 확실하다 봅니다. 예, 자기 맞아. 저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끝까지 후보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인터뷰 보니까. 예, 근데 선관위에서는 그 요구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도장 찍어준다면서요. 예,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2의 옥새 파동, 옥새 들고 나르샤. 아니 왜냐면 물론 당시에 김무성 대표의 제1 보좌관이었던 장성조 소장은 우리는 옥새를 들고 영도에 간 적이 없다. 당 직위는 당사 총무급 금관에 계속 있었다. 옥새 들고 나른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장 안 찍는 제2 옥새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옥새 없어요? 들고 나르샤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장 그걸 찍어줘요?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제 막판까지 그걸 이제 지렛대로 해서 협상을 하는 그래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또 어때요? 윤상현 의원이 어제 의원 20명이 제3지 정당, 그러니까 지금 소수 정당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당이 지금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에 의원 20명이 탈당해서 그 당으로 가가지고 그럼 거기 교섭자체되고 기호 3번이잖아요. 예. 거기서 한덕수 후보 저 출마시켜가지고 나중에 단일화하자. 그러면은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기호도 3번 달 수 있고 뭐 이런 아이디어 냈던데 실현 가능성 있어요? 실현 가능성 제로죠. 본인부터 그러면 탈당을 하면서 당을 옮겨 가면서 그런 나를 따라오라고 뭐 하든지 본인도 탈당 안 할 거면서.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게 그것도 5월 11일 전까지 다 끝나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그 당의 기호 3번이 부여가 시간이 되는 너무 없긴 거고. 하다. 그리고 그러면 아예 한덕수 후보가 본인으로의 후보 교체를 포기하고 아예 그 어떤 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그만 정당에 입당을 해서 그 당 후보가 돼야 5월 11일 날 기호 3번이라도 부여받는 거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안 맞아 앞뒤가. 뭐 11일까지는 기호 2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건데 한덕수 후보는 적어도 그 전략이 통하려면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는 국회의원도 20명 가야 되지만 한덕수 후보도 그 당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기호 3번이 가능한 거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죠. 어렵지만 나가실 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한 5월 11일까지만 그렇게 이제 움직이진다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있던 그 지난 22대 때도 예를 들면 기호를 받기 위해서 비례였던 의원들 숫자에 따라서 막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막 이동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 어떤 확률은 좀 적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방법을 이야기를 윤상현 의원이 한 거죠. 자 야, 여기서 그렇게 의문점이 되면, 생겨나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옮겨갈 당은 자유통일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유통일당. 아니 그러면 자유통일당 초대 당 대표인 김문수 후보는 국힘 후보로 나섰고 개혁신당이 아니고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대선 개혁신당이 후보가 아니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의원님? 나 진짜 이거 의원 궁금한데 한덕수 후보를 내가 인터뷰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처음부터 아예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판에 들어오시지 왜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세요? 나는 이게 궁금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요 그런 비판이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비 하나 안 내고 기타금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로 출연 없이 정통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는 정치에 900단만 할 수 있는 신공 이거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결국은 이제 한덕수 후보의 어떤 그 최종 대선 출마 결심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에이, 4월 초만 하더라도 대선에 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시기와 맞물려 있었고 그리고 그런 당시에 많은 어떤 그 국민들이라든지 국민의힘 어떤 지지층에서도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 그 당시 권한대행 출마를 좀 종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그런 어떤 결심 어떤 시기 어떤 문제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결심이 나중에 섰는데 그때는 이미 경선 열차가 출발했다 이 말씀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 과연 한덕수 후보는 누가 끌어들였느냐? 뭐 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정현 비서실장은 대변인은 국민이 불렀다 뭐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어요. 저랑 인터뷰할 때. 자,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용산 개입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계획적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거의 용산 이꼴 지금의 국힘 지도부 아닌가요? 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이 움직였잖아요, 계속 사실상.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판을 그냥 국힘 내부 경선은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선까지 만들어서 하고 그 누가 후보가 되든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후보를 국힘 후보로 내세우기로 판을 짜놓은 것 같은데.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심했다 예.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런 후보 교체, 사실은 지금 후보 단일화라는 용어보다는 후보 교체가 더 적절한 단어죠. 이런 후보 교체 과정까지 염두에 뒀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를 당겼어야 돼요. 국힘 경선을. 아니 민주당은 4월 27일 날 끝났잖아요. 예. 경선이. 근데 일주일을 더 했어요. 국힘은 5월 3일 날 예.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관위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하려고 하다 보니 김문수 후보가 그 경선에서 이겨서 손 번쩍 들고 저 당선 인사하고 내려오는 계단에서부터 단일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국힘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을 만하죠.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 저도 이제 캠프에 있는 각 진영의 캠프에 처음부터 몸담은 분들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문수 지금 현재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 중에 용산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다 그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그 국무회의 멤버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특별히 김문수 후보가 되는 데서 한덕수 후보를 또 용산에서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끌어들인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국민이 불렀다? 일단 그런 그 뭐 크게 보면 빅텐트 이제 어떤 논의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를 조금이라도 이기기 위한 어떤 다양한 어떤 옵션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가장 큰 어떤 옵션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라서 자꾸 이제 출마하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국민이 불러들였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2017년 대선 전에 귀국 직전에 반기문 사무총장 정도의 여론조사 지지율. 그러니까 어떤 후보보다도 월등히 앞서는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광장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아니 결국엔 뭐 자유통일당 출신이시잖아요. 김문수 예. 후보가. 그리고 정광훈 씨하고 같이 활동을 오래 했었고 당장 지금 광장 세력이라고 하면 주말마다 광화문 그 길을 막아놓고 집회하는 그 세력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결국에 핵심 코어 지지층은 그 사람들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확장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원님, 네.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게 애초에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뭔가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는데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말이 달라진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김문수 후보 입장이 달라진 면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그때 당시에 후보 단일화 한덕수, 김덕수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와 오픈 마인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 중심으로 단일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후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지금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단일화가 이재명 어떤 후보의 어떤 지금 그 당선을 막는데 어떤 것이 더 도움되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김영남 개혁신당 전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